그 원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연결되는 순간 바로 저희 그 모든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는 이 서모다이나믹 엔트로피와 연결이 되게 되고 짝꿍을 이루게 되는 DNA는 뭐냐면 이 프리 에너지를 특정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니스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클 폴라니에 의하면 이 하이어라키컬리 네스티드 된 스트럭처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따라해보려고 컨베이어 벨트를 또 만들어봤는데 셀에서부터 다윈, 클라우지우스, 맥스웰, 볼츠만, 슈레딩거, 폴라니, 폴 러스까지 Struggle for Entropy는 에너지의 redistribution, 어떤 에너지의 reconcentrating, 그거에 대한 이 struggle인 거죠. 이 네거티브 엔트로피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앞에 Struggle for Entropy라는 말과 되게 유사하고 그 모든 게 결국에는 이 free 에너지라는 말로 이제 됩니다. 어떤 응축된 에너지 폼에서 그 실제로 유용한 에너지로 바뀔 때는 항상 변할 때 유용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열이 극도로 모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그레디언트가 엄청 높아진 상황에서 바로 이 RNA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보이신 분들이 1920년대 이 홀데인과 오파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셀이 생긴 겁니다. 자, 지금 또 어물쩍 넘어갔습니다. 셀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몰라요. 말 안 하셨으면 모를 텐데. 제가 왜냐면 말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고백하자. 그래서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면 The source of order in organism is encapsulated information. 여기서 encapsulated가 중요한 게 셀, 바운더리 안에 어떤 인포메이션이 있어야 되고 이 인포메이션에서부터 모든 게 이 오더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맥스웰의 데몬 이야기를 제가 악마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도 너무 인포메이션과 이 서머다이내믹스 두 개의 관계가 분명히 엔트로피라는 말로도 그러니까 셰논 엔트로피가 있고 그 다음에 볼츠만의 엔트로피가 있고 이 두 가지 엔트로피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헷갈리고 잘 모르겠고 아직도 그래서 그런 거죠. 엔트로피라는 걸 이렇게 많이 했어도 모르는구나. 폰노맨 많이 맞았어. 엔트로피 나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 계속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했는데 아마 저희 우리 LMPO 그룹의 학생들은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마 저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바로 알 텐데 저도 또 이제 그냥 물어보기보다는 또 혼자 또 알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이 맥스웰의 데몬을 만났습니다. 그 영상과 제가 만난 이 쭉 자료들은 여기 있고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이제 유튜브 영상과 이 위키피디아도 너무 잘 돼 있고요. 한 번만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재밌어요. 맥스웰이 1867년 이게 언제냐면 아까 그 클라우지우스랑 그 다음에 볼츠만이 이제 딱 그런 얘기를 할 때쯤이에요. 볼츠만과 동시대죠.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게 약 100년 동안 100년 이상 이 세컨드 로우 오브 서머다이내믹스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닷 익스페리먼트인데 진짜 맥스웰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맥스웰 방정식은 정말 정말 그러니까 1800년대 물리학에 정말 지금 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하여간 지금 막 그런 감탄을 지금 너무 감탄할 게 많아서 미칠 것 같아요. 자, 여기 데몬이 있습니다. 악마. 제가 뒤에도 보죠. 이 션 캐럴이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는데 요 귀여운 그림이 이제 션 캐럴의 버전이고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지금 이렇게 A와 B 어떤 개가 있는데 지금 시스템이 있어요. 닫힌 개죠, 이거는. 그러니까 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닫힌 개에 지금 여기 문이 하나가 열려 있는데 이 문을 데몬은 리버서블리 그러니까 아무런 에너지를 주입하거나 빼지 않고 열거나 닫거나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이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데 언제만 열었냐면 지금 A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빨간색이 하이 에너지고요. 이 파란색이 로우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애가 이 문에 다가올 때만 촥 연 거예요. 그리고 닫아요. 그리고 이쪽 파란색이 B에서 A로 갈 때 샥 연 거예요. 그리고 또 닫아요. 그걸 반복하면 자, A, B와 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마치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배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한 거죠.
요렇게 하는 이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데몬이라고 했지만 데몬이라고 한 게 이 원자의 모든 움직임을 우리가 다 뭐 미래에 어떤 과학을 잘해서 매저할 수 있고 figure out 해서 이 원자 수준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그때 이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이 데몬이 그러니까 이 세컨드 로 오브 서머다이내믹스가 트루라고 믿었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달라붙었던 거죠. 아니, 그 데몬이 뭐가 인크리즈 하겠지. 엔트로피 인크리즈 하겠지. 여기 이 개가 디크리즈 하면 이 데몬이 인크리즈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무도 제대로 된 항변을 못 하다가 자, 100년이 지난 롤프 런더라는 그 분이 런더즈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하면서 했는데 결국엔 이 데몬의 브레인에 답이 있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이 브레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자, 데몬이 이 악마가 이 모든 그 원자들을 이렇게 핫 몰레큘 뭐 이런 것들을 다 측정하고 하면은 엄청난 양의 이 인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어디다 다 적어요. 이 브레인에다가 적든 아니면 어딘가 그 저장 장소에다 적든 컴퓨터도 되고 어딘가 쭉 적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저장 장소에 이걸 적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다 찬 거죠. 다 찼을 때 이걸 지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지워야 다시 기록을 하니까 이 지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우는 과정이 인포메이션을 지우면 이게 비가역적인 그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때 엔트로피의 변화가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어놓고 다시 발견하고 이런 것보다 어딘가 적어놓고 그거를 지울 때 비가역적인 변화가 저한테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냐 그럼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 영상을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한 바로는 이 인포메이션을 어느 저장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데몬의 브레인이나 아니면 컴퓨터 같은 장치에서 지우려고 할 때 비가역적인 어떤 변화가 이 인포메이션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는 물리적으로 지우는 과정이 열로 환원돼서 날아가고 그때 엔트로피가 증가된다라고 하고 이 증가량이 이 여기서 감소되는 엔트로피보다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했고 그거를 여기 보면은 런더스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는 모든 물리학자들이 저도 험블 뉴로사이언티스트로서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뭐 인정하고자 하시고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식을 써서 이 션 캐롤 유명한 물리학자잖아요, 칼텍의. 이분이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다니까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 런더스 프린시플이 결국에 이 데몬의 어떤 인포메이션이 지워지는 거에서 나타나는 엔트로피의 연력학적 증가,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증가가 이 엔트로피의 감소를 충분히 설명한 만큼 되고 결국 전체 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방금 전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그냥 저 데몬이 당연히 뭔가 에너지를 쓰고 있을 거고 네. 저기서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야라는 어떤 그냥 퀄리테이티브한 아규를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아규에 지난 아규로 먹는 거고 이분은 네. 실제로 뭔가 저 인포메이션을 뭔가 저 엔트로피랑 연결을 시켜서 계산을 했더니 저 데몬이 증가시키는 엔트로피의 양이 저렇게 에너지가 낮은 것과 높은 것을 저렇게 깨끗이 구분하면서 낮아지게 되는 그렇죠. 엔트로피 양보다 크다는 걸 수학적으로 그렇죠. 증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결국에 여기서 증가되는 엔트로피는 연력학적인 그 엔트로피로 환원되는 인포메이션이죠.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데몬이 알고 있는 건 이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이 원자들의 움직임, 되게 측정. 이 하나하나 정말 상세한 프리사이스한 메저먼트인데 그 모든 정보들이 이제 더 이상 한계에 이르르면 그걸 지워야 되고 그 지우는 과정에서 그게 증가되는데 결국에 이 문을 열려면 그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지워야 되는 그 엔트로피의 증가가 바로 이 엔트로피의 감소보다 크다. 이 셰넌이 나오기 전에 맥스웰은 그렇죠. 훨씬 전이죠. 이 셰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셰논의 인포메이션 시오리 전에 이미 인포메이션과 서머다이나믹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사고 실험을 맞습니다. 이미 한 거네요. 그래서 이 런더가 그 셰넌의 엔트로피가 몇 년인지 혹시 셰넌의 엔트로피는 저는 그 질문이 저한테는 셰넌의 엔트로피도 증가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인데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건데 셰넌의 엔트로피는 인포메이션도 증가하냐? 궁금했는데 인포메이션 자체는 이 연력학 제2법칙의 어떤 엔트로피 증가와는 크게 관련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관련이 그게 관련이 있어지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 결국에 이 인포메이션을 우리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이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구현할 때 엔트로피가 그때 바로 이 인포메이션 엔트로피와 정확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진도 사실 진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가 그게 진 익스프레션이 되고 만들어질 때 이제 그렇죠. 그때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를 먹고 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이 인포메이션이 서모다이나믹스의 인포메이션 엔트로피와 연결되는 지점은 그 인포메이션이 서모다이나믹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일 때만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원자들의 그 움직임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뭐 그 연구 미팅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스테이트를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개의 스테이트를 말하는 건 다 그 원자들의 움직임, 속도, 온도 이런 건데 그게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스태티스티컬 서머다이나믹스고 그게 볼츠만이 했던 거고 그 지식, 그 원자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다 알면은 사실 이 세상을 다 피규어아웃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측면에서 그 원자들의 움직임에 대한 인포메이션으로 연결되는 순간 바로 저희 그 모든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는 이 서모다이나믹 엔트로피와 연결이 되게 되고 짝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포메이션은 피지컬합니다. 이 인포메이션이 피지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인포메이션이 결국에 세상에 오는 순간 로봇으로 약간 하든지 아니면 GPU를 쓰든지 약간 inactive information이 physical 인바디드 인포메이션 맞습니다. 그렇다는 저는 결론에 일단은 이르렀고 이 결론이 바뀔 수도 있어요. 저는 전문가가 험블 뉴로사이언티스트이기 때문에 정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까지의 인포메이션과 이 헷갈리는 지점이 딱 요런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그 호필드의 에너지나 인포메이션 이런 거가 약간 요거랑 결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피지컬한 월드를 상상하지 않으면 완벽하게 일치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딥러닝을 트레이닝 하려면 전기를 써야 되는 순간 엔트로피에 영향을 받고 그 비트가 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빛들이 맥스웰 그 볼츠만 상수와 관련이 되는 거고 이렇게 뭔가 연결이 결국에는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인공지능 필드에서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을 할 때 다들 또 호필디안도 그렇고 다 에너지를 낮추려고 한다.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프리 에너지 이 피직스에서 프리 에너지는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황으로 갈 때 생기는 어떤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와 이 AI에서 낮추려고 하는 에너지가 같은 건지가 일단 지금 헷갈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AI 역사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뇌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모사하고 싶은 궁극적인 공통적인 기제는 프리딕션이 아닌가. 그리고 그 프리딕션의 기반은 세상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고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인포메이션으로 남아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그 인포메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프리딕션을 하고 내가 그것을 때 액션을 취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에너지가 소비가 되고 거기서 엔트로피가 올라간다 하면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프리딕션을 잘하게 해주는 거고 프리딕션을 잘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면 엔트로피는 높아지는 거거든요. 개의 엔트로피. 저의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있고. 오케이. 그러면 에너지가 낮아지면 엔트로피도 낮아지는군요.
그 개체 안에서. 그러니까 그게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그 개와 개인의 엔트로피가 맞아요. 다르다는 걸. 그게 어. 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네. 이게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로 오면은 제가 이제 사실 스튜어트 카우프만이 너무 설명을 잘해줘가지고 저 영상에서 그때 좀 이해를 2번 정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는데 그 인포메이션 엔트로피는 결국에 missing information이거든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엔트로피는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그 인포메이션 엔트로피, 셰넌 엔트로피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때 질문을 몇 개 해야 되냐, 요게 빛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 제가 개체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되는데, 그거는 서머다이나믹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죠. 이 개의 어떤 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전혀 모를 때, 이걸 물어봐야 다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missing information, 저는 인포메이션이 없고, 저쪽엔 많을 때, 그때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은 거고, 제가 많이 알게 되면, 엔트로피는 낮아집니다. 왜냐면 다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질서 있게 만들 수가 있고, 왜냐면 아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데몬처럼 이렇게 다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엔트로피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 입장에서는 알게 되면은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많아지면은 엔트로피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포메이션은 높아야 엔트로피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그 엔트로피, 셰넌 엔트로피는 missing informatio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ignorance,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거, 얼마나 모르냐. missing information도 프리딕션이 가능한 인포메이션인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인포메이션인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프레딕션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지식이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스테이트 트랜지션이라든지 모델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Q 펑션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거는 실제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거니까 예측을 하는 거고, 그게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저의 엔트로피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많아지고 그러면 저의 엔트로피는 낮아지는 거고, 프리 에너지는 정의상 예전에 저도 그때 그 영상에서 호필드 에너지를 말하면서 조프 힌턴이 Energy is bad here 이러면서 했다고 해서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에너지는 줄이는 쪽으로 가는, 프리 에너지는 무조건 써야 되는 에너지라서, 마치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은행에 넣어야 되듯이 그래서 써야 되는 거라서, 프리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냥 에너지 그레디언트에서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냥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는 무조건 낮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왜냐는 질문이 약간 무색할 정도로 그냥 그런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엔트로피 연력학 제2법칙에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거죠. 순응을 하는 과정이 프리 에너지는 낮아지는 거고, 그게 결국에 이 개체 내에서는 프리 에너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엔트로피는 낮아지는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아직 저도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 있고, 또 나중에 저희가 아마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입장과 이 세상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를 전체 개의 엔트로피, 나의 엔트로피, 이걸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지점은 좀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스튜어트 카우프만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스튜어트 카우프만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Answering 슈레딩거 그 영상에서 뭐라 그랬냐면, 슈레딩거 그 책에서 첫 번째 질문은 잘 대답했다. 두 번째 질문은 아직 잘 모른다. 근데 내가 대답하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aperiodic solid였다. 두 번째에 대한 답도 aperiodic solid다. 그거를 지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튜어트 카우프만은 DNA가 이 두 번째, 이 second law of thermodynamics의 스트러글을 하는 existence에 꼭 필요한 그 방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세 가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고요. 요 대포가 있는데, 이 대포알이 여기서 나가는데 파우더가 이제 터지는 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터지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엔트로피가 낮은 상황에서 이 프리 에너지가 엄청나게 릴리즈 되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 대포가 잘 있으면 이 대포 알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겠죠. 자, 이 상황과 지금 철판에서 파우더가 있어가지고 이 대포 알과 이 철판 사이에서 터졌을 때 또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뭐 대포와는 비슷하지만 대포와는 정확하게 같지 않은 이런 튜바라는 얘기를 하는데 튜바에서 대포가 알이 터졌을 때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자. 자, 요 예측할 수 있는 우리가 이 포물선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질서도는 이게 엄청나게 높고 요거는 중간이고 요거는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봤을 때 이 대포가 가지고 있는 그 엔트로피, 그러니까 릴리즈하는 엔트로피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대포가요? 네, 대포가 낮고 왜냐면 이 대포알이 가서 명중을 그냥 하고 그냥 끝나지 어떤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가서 더모다이나미컬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렇고 얘는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훨씬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게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Any non-equilibrium thermodynamic process that is constrained in its release of free energy into fewer degrees of freedom. 이게 지금 fewer degrees of freedom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낮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뭔가 이런 장치를 해서 내가 자유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does more work, free 에너지가 훨씬 더 워크로 많이 되고 그다음에 produces less entropy and is more informed or carries more information than there are less constraints. 그래서 이런 constraint가 적은 경우보다 이게 이제 자유도가 훨씬 크잖아요. 얘보다 그런 경우에 비해서 훨씬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적은 일을 하고 엔트로피를 많이 증가시키면서 인폼드도 잘 안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the availability of free energy is only a necessary condition.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생명이 free 에너지를 향해서 스트러글을 한다고 했는데 이 free 에너지가 available한 free 에너지가 있다는 거는 그냥 하나의 필요 조건일 뿐이지 이게 그런 생명체 빅뱅 이후에 어떤 이 컴플렉시티를 이머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 에너지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하니스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사람의 중요한 얘기고 그래서 I shall propose that Schrödinger's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his famous aperiodic solid, is also the still unarticulated answer to his second question.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이 슈레딩거는 앤서가 약간 unarticulated 돼 있었지만 그거에 대한 대답도 aperiodic solid다. 그러니까 슈레딩거가 감은 잡았지만 완벽하게 대답을 못했지만 이거에 대한 대답이 second question에 대한 대답인데 그게 바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DNA는 뭐냐면 이 프리 에너지를 막 퍼지는 이 에너지 그레디언트를 특정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하니스 할 수 있는 컨스트레인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는데 이거를 딱 봤더니 제가 정말 이건 약간 모르겠어요. 전율이 느껴지는 게 제가 이 논문을 석사 때 읽었어요. Life is Irreducible Structure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이클 폴라니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을 텐데 이 논문의 전체 주제가 DNA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리고 그 바운더리 여기 한번 서머리 읽어봐요. Mechanisms where man-made or 그리고 이분은 man-made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기계까지 얘기해요. AI도 마찬가지. 그래서 boundary conditions harnessing the laws of inanimate nature being themselves irreducible to those laws.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아까 제레미 잉글랜드와 약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바운더리 컨디션 자체는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로 환원될 수 없는 second law of thermodynamics로 환원될 수 없는 어떤 거다 라고 하고요. The pattern of organic bases in DNA which functions as a genetic code is a boundary condition irreducible to physics and chemistry. 자, 여기서 이분도 케미스트리 굉장히 유명한 화학자셨고 이분의 아들이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그 정도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아인슈타인과도 연결이 있으시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슈레딩거가 한 말과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피직스와 케미스트리로 환원 가능할까? 그러면서
Further controlling principles of life may be represented as a hierarchy of boundary conditions extending in the case of man to consciousness and responsibility. 그래서 최근에 이 논문을 다시 뭐 이렇게 좀 돌아보자. 벌써 5 decades가 지나서 논문이 나왔는데 이분이 한 얘기를 이제 이 마이클 폴라니가 한 얘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요약을 해줘서 제가 가져왔는데 빅뱅이 있었고 여기서 이런 피지코 케미컬 로가 있는데 여기로 환원될 수 없는 이런 셀룰러 뭐 언셀룰러 플랜트 이런 게 이 어떤 이 DNA와 이 인간의 어떤 컨셔스 여기 컨셔스까지 컨셔스니스와 레스폰시빌리티까지 연결된 이 끊임없는 이 네스티드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상상에 빠지면서 마지막 제 정리는 바운더리 컨디션스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이클 폴라니에 의하면 이 하이어라키컬리 네스티드된 스트럭처가 너무 중요하고 이 안에서 이 피지컬 러로 환원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뭐 믿거나 말거나고요. 근데 이런 관점도 있다. 이 논문도 사이언스에 나왔었고 제가 그래서 오늘 화두를 던지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군요. 제가 따라해보려고 컨베이어 벨트를 또 만들어봤는데 셀에서부터 다윈, 클라우지우스, 맥스웰, 볼츠만, 슈레딩거, 폴라니, 폴 러스까지. 그리고 사실 아직 못 다룬 게 제가 너무 다루고 싶었는데 못 다룬 게 이런 위너, 애쉬비의 사이버네틱스, 다마지오, 루드, 바렛, 프리스턴, 세스의 이런 이르는 현대 어떤 유로바이올로지스트들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에 해보려고 하는데 와 이게 지금 이 톡에서 이거에서만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관점들을 보셨을 거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What is Life? 대답 못하겠습니다. 근데 여러 정말 클루들은 있고 제가 정리한 몇 가지가 있었죠. 그 화두를 던졌습니다. 대답은 못했고 어물쩍 넘어갔고 퉁치고 넘어간 것도 많지만 아직 오늘은 사실 지능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서 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연결고리 분명히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되게 기대가 되고 그래서 제가 정말 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진짜 여기 뭐 다마지오 이제 그렇죠. 루드 뭐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간 거죠 한마디로. 못 갔어요. 근데 오늘 저는 뭐 그러니까 답은 못 얻었지만 너무 많이 배웠고 하지만 머릿속은 좀 많이 복잡해지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걸 촬영을 하면서 논의를 더 하고 싶은 거는 그야말로 인포메이션에서 나오는 엔트로피와 서모다이나믹 엔트로피의 관계를 조금 더 논의를 깊게 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개와 개체에서 한쪽은 엔트로피가 무조건 높아지는 방향으로 한쪽은 낮아지는 방향의 그 어떤 다이나믹을 조금 뭐 표로 정리한다든가 뭔가 하여튼 좀 우리 나름대로 어떤 논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아티큘레이트하게 좀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prediction이라는 그 기제가 그래서 인포메이션으로 이어지는 그 기제가 이런 서모다이나믹 엔트로피와까지 관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알고 싶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그 작업을 한 게 저는 칼 프리스턴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칼 프리스턴이 이제 미리 가는데 굉장히 자갈밭이고 굉장히 너무 그 장애물이 많고 쉬운 작업이 아니고 그게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이 서모다이나믹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인포메이션은 서모다이나믹스에 관련된 인포메이션 즉 그 볼츠만이 했던 그 작업들 그런 거라고 얘기를 명확히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극강 물리학자들은 이미 인포메이션과 수학과 이 물질 세계가 다 합쳐져 있거든요. 저도 진짜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아직도 저는 모르겠고 하지만 정말 재밌는 주제고 탐구해볼 만한 주제고 그거를 가다 보면 배우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하지만 저희가 진짜 학문을 할 때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쉽게 이거 연결해서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서모다이나믹스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그 파티클들의 인포메이션 움직임 어떤 연력학적인 흰색 관련된 움직임 브라운 운동의 움직임
요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도까지는 문제없이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아직 언노운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네. 그게 일단은 저도 왜냐면 같은 저희가 프레딕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었잖아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저도 해결이 안 됐고 그런 상황.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 한 번도 여태까지 칼 프리스톤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슬슬 나오는 거죠. 그림자가 맞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번외의 얘기지만 저희가 같이 이렇게 연구 모임을 하면서 칼 프리스톤 어떻게 보면 프리스토니안이 돼가는 과정이었는데 엄청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칼 네. 프리스톤이.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볼츠만 자살했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는 다 무시당하던 네. 되게 이 라이프 시어리스트들한테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칼 프리스톤 티어리를 들어볼 때마다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세돌의 직관력처럼,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의 직관력은 정말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설명이 불가능한 직관력이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분들의 어떤 지성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좋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이 과학이라는 게, 과학의 발전이 직관과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직관. 정말 이세돌의 몇 번째 돌인가요? 그거 저희 뭐 하나 만들까요? 이세돌의 84번째 돌. 맞아요. 그 돌이 놔질 때, 84번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숫자나 지금 그런 건데, 이세돌의 그 돌이 정말, 물론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과학자분들 중에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관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직관의 근거에서 추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게 발견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사실 마이클 폴라니도 사실 뭐, 지금도 주목받지 못하는데, 저는 석사 때 이분의 뭐, 퍼스널 날리지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분의 철학과 이분의 어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시작한 어떤 과학에 대한 어떤, 관점과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좋아하고, 뭐, 욕을 먹고도 저는 폴라니의 지지자가 될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뭐, 누구를 지지하고 그 관점을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 폴라니가 바로 직관의 중요성도 굉장히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직관과 어떤 믿음, 빌리프라는 게 이 지식의 그 당시에 정밀과학이 이제 판치던 정밀과학의 이상에 사로잡혀 있던 유물론과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일침을 가하면서 직관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할걸?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분인데,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얘기? 이분들의 직관이 정말, 어떤 새로운 발견을 또, 물론 과학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어요. 과학은 굉장히, 과학에 있는 방법론은 어떻게 보면 환원주의적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문법들이 있잖아요. 그 문법들과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서 욕을 먹는 거죠. 칼 프리스턴도. 그렇지만, 그게 저는 뭐, 어떻게든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인류의 발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까 꽃을 꺾는 것에서 나오는 그 동정심을 오늘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엄밀한 과학적인 설명은 엄밀한 과학은 아니고요. 아니더라도,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또 네. 되게 과학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긴 시간 정말 촬영도 많이 하고, 하지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풍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려면 또 범점을 못 잡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다음에 또 제가 준비하는데 생존과 지능에 대해서 진짜 이제 이분들의 이야기를 지금 안 보이셨을 텐데, 요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같이 생명에서 지능으로 진짜로 좀 나가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